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형식으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는 인포메이션이니까 사실은 뭐 첩보 그런 말도 뭐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것보다는 영어로 인텔리전스가 좀 더 와닿죠.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생산할 때마다 이 데이터를 매번 새롭게 수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매번 새롭게 우리가 그 첩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데이터를 사고 수집하고 거기에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그 수집원, 데이터의 수집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원천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천 데이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매번 새롭게 수집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제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이제 인텔리전스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그 구조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키텍처라 그러죠. 아키텍처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죠.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고 기업이 거래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사용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정리돼서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ERP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의 DB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조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내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데이터가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류를 하면서 구조화된 데이터, 비구조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데이터하고 스트럭처드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비구조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2x2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살펴봤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외부 데이터들은 사실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 데이터들은 많은 경우가 이제 이 비구조화된 데이터고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I 아키텍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내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BI 아키텍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BI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최근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외부의 빅데이터 등을 이제 포함하는 총괄적인 BI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기업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BI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곳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항상 새롭게 수집되는 게 아니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 두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BI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1차적인 작업이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다차원 분석 또는 오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도 아주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차원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삼포도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만약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매출이 일어났으면 그 매출이 어떤 고객의 연령별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뭐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 70대에서 매출이 몇 %씩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령이 아니면 성별로 봐서 뭐 남성하고 여성이 있는데 그 남성과 여성이 별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국가나 지역별로 봐서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 많이 팔리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의 발생 현황, 발생 분포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오랩 또는 다차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매출이 이상하게 50대, 60대, 특히 60대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다. 그럼 왜 60대 고객들한테 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아니면 뭐 성별로는 여성들한테 많이 팔린다면 왜 여성들한테 많이 팔리는지, 아니면 국가 지역별로 보면 뭐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팔린다. 왜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현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다차원 분석 또는 오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발생 현상을 살펴보는 것을 오랩 또는 다차원 분석,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현상의 발생 원인을 이제 찾아내고, 그럼 그걸 뭐 해결하든지 아니면 더욱더 확대하든지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통계 모형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통계 모형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과 같은 모형,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딥러닝,
모형 같은 것을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자 하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아낸 것을 다시 기업의 업무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내는 이 분야를 우리가 BI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BI 영역이고요. BI 영역이고, 근데 이 BI 영역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운영 처리 시스템에서,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 처리 시스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ERP 시스템들, 아니면 다양한 기존부터 사용되고 있는 트랜잭션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거래 처리 영역 또는 OLTP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 처리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들을 이제 정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요즘은 뭐 옛날에는 주기적이라 하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거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래가 없는 뭐 밤 12시 1시에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배치로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거의 가지고 오는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가 발생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분석을 위한 형태로 저장을 하고, 곧 바로 우리가 뭐 오랩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뭔지를 즉각적으로 찾아내서 그걸 이제 거래를 처리하는데 다시 이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정보 분석이나 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DW로 가져올 때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정보 분석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정보 분석을 하기에 편리한 형태대로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정보 분석이 편리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을 ETL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는 extraction,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보 분석에 편리한 형태대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데이터를 로딩을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로딩을 하는 거죠? 적재를 하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 적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 관심은 이제 변환, 어떻게 변환을 시킬 것이냐.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지만, 거래 처리 영역에서는 거래 처리가 편리하도록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처리 위주의 데이터만을 이제 많이 저장을 한 거죠. 그렇지만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분석에 편리한 형태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 그럼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격이라든지 수량 같은 걸 바코드로 읽어가지고 가격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찾아내가지고 총액이 얼마고 그것을 결제하는 것,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하든지 결제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편의점의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형식으로 저장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연령별로 누가 많이 사가지고 갔는지, 성별로는 남성이 많이 샀는지 여성이 많이 샀는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누가 어디에서 많이 팔렸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고객이 물건을 살 때, 그 결제를 할 때 그 고객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 고객의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거래가 발생한 그 매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같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거래 처리를 위한 운영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저장되는 형식도 다르고, 그러한 차별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